갈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뉴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뉴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라인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네, 어제 뜨거웠던 랑연 라이브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매몰차게 내쫓던 가망자에게 다시 한번 웃음으로 반격한 당차고 열정적인 김조인 사장님 9월 글로벌 컨벤션에서 100명의 조직과 함께 참여하겠다는 멋진 목표와 함께 우리를 뜨겁게 해주셨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유지 명단을 얼마나 많이 리스트업하고 컨택하며 만나서 행동하느냐. 어떻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내는 사업이고, 관계 유지라는 토양에서 리크루팅이라는 꽃이 피어난다라는 수많은 명언을 남겨주신 김영숙 사장님의 지혜를 배우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사장님들과 뜨겁고 알찬 시간을 더 랑연 라이브 관계와 초대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MC 박태용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 첫 데뷔전 잘 치렀다면 이곳저곳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한결 편안한 상태에서 조금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사장님들과 나눠줄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간을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을 먼저 시작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서로 다른 계기로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 각자의 색채가 다른 여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모실 사장님은 이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웃음, 긍정, 뭐 행동, 열정.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목표에 줄곧 PA만을 외쳐왔던 그녀의 비즈니스 스토리가 궁금한데요. 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차혜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랑연 라이브 사장님들께 본인의 마이스토리와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하는 뉴스킨 사업가 차혜원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가장 큰 리더 보너스 올려드릴 미남 MC 박태영 사장님 되십니다.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10대 때 꿈이 참 많은 소녀였습니다. 특히나 예술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된다는 부모님의 사상을 따르게 되었고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고 싶어서 연세대 간호학과를 5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도 겹쳤어가지고 냉철한 사회, 불합리한 대우 등 정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대체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가는 것 같은 때였습니다. 그때 한 줄기 빛처럼 인스타를 통해 추가 소득 50만 원을 벌어보지 않겠냐는 댓글 하나에서 시작해 PA로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고 뛰어들었고 감사하게도 1등 남편과 결혼까지 하며 누구보다도 남다른 큰 꿈을 꾸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뉴스킨을 만나고 50만 원 때문에 들어왔는데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그쵸? 이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스토리들을 정석으로 쓰고 계신 사장님이신데 또 행복하고 열정적으로 비즈니스 진행하고 있는데 사장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번 연도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줄곧 PA죠. 근데 이게 남들이 PA가라고 이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어떤 목표 외침이 아니라 정말 확신의 외침이었어요. 매번. 그리고 PA를 외치고 그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지면 역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또 그에 걸맞는 행동들을 계속 보여주셨고 줄곧 PA를 외쳐온 그 확신 어떤 그 Y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 성격이 뭐 아니면 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생을 성공하겠다 왔고, 인생을 바꾸겠다 왔는데, 끝까지 안 해보고 중간에 루즈는 게 제 성격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끝점이 아니면 만족이 안 돼서 한 번 시작한 거 화끈하게 끝내자. 이게 피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단순하게 부딪히고, 고치고, 배워야 할 점이 있으면 리더 서장이 붙들고 배우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 두 번째로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 자유로운 삶에 빨리 넘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PE라는 걸 알게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PE 사장님 강의를 들으며 마인드셋하고 참고 인내하며 열정이 불타니 그로 인한 맞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기억나요. 어느 날은 전화가 오더니 어디 콜드를 들어갔는데 스폰서님 여기 분위기가 음산하다. 그 약간 저기 커튼 뒤에서 누가 스톱 치는 것 같다. 여긴 분명 간판은 체형 관리 간판인데 전혀 체형 관리하게 생기지 않았고 뭔가 도박장 느낌이 난다고 좀 하우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제가 얼른 나와라 했는데 기억이 나는 답변이 TR 들어가겠대요. 이러고 하셨죠. 그러니까 사장님은 체형 관리라는 그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전혀 다른 목적의 그 음산한 분위기에서 또 그곳에서 굉장히 큰 매출을 일으키고 소비자도 생기고 등갈바닉도 해주시고 그 소리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때가 이제 늦게까지 막 콜드를 했던 때였는데, 제 집 근처에 다이어트라고 되어 있는 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뚫려 갔더니 진짜 대머리 아저씨가 담배 냄새가 막 풍기면서 막 저를 이제 맞이하는데, 정말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무서웠지만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다이어트 해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양자를 잡게 됐고, 그 자리에서 TR, 갈바닉, 룸미스파, 그리고 두피 케어까지 500만 원 매출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또 그 당시에 너무 또 든든한 자본이 되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큰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시니까 이 모든 게 기회로 보고 싶고 관점이 다른 행동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결과도 그만큼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사실 어, 너무 바쁘고 피로하고 뭐 스트레스도 한 번에 몰려와서 사장님 안면마비가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그쵸? 맞습니다. 네, 그때 그 안면마비 한쪽 왼쪽인가요? 오른쪽? 아,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얼굴이 지금 보면은 사장님들 어때요? 그 표정 디폴트가 웃음이거든요. 이분은. 근데 이 오른쪽이 마비가 된 상태로 계속 그 디폴트 값을 유지하니까 되게 살짝 무서웠던 옆에서. 네. 그때 어떠셨어요? 아, 그때 진짜 너무 잘하고 싶고, 목표를 세우면 무조건 이뤄내고 싶어가지고, 사실 잠을 포기한 채 이제 살아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시아버님이 장례를 또 맞이하게 돼가지고, 안 그래도 몸에 무리가 왔었는데, 그 슬픔과 충격 때문에 동시에 이제 겹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쉬면 될 거야, 자면 될 거야 정도였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보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다 마비가 됐었고, 병원을 갔더니 골든타임을 놓쳐서 좀 오래 걸리거나 한 달 반 정도 걸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 불확실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절망하지 않고 이것이 또 다른 임상을 낼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막 비포 사진 찍고 또 랠리에 갔더니 그때 마치 이제 파마닉스를 어떤 추천을 받아서 오버드라이브 3배, 2배 증량, 옐로풀이 3배 증량 G3를 먹어라 했더니 진짜 기적같이 3일 만에 매일매일 얼굴이 달라지고 부스트와 갈바닉으로 4일 만에 저의 얼굴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병원보다 파마넥스, 갈바닉 일자헤드 최고입니다. 네. 네. 병원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쳤다, 뭐 이런 얘기하면 무서울 법한데, 이거는 임상이다 하면서 그 즉시 바로 사진을 찍고, 해결해야겠다라는 그 확신이 그 순간 바로 나오신 게 되게 멋지셨던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더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빠른 시간 안에 좋아지는 모습 보면서 되게 다행이다. 역시 제품이 좋구나. 제품은 끝장난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봤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장님만의 안정적인 조금 건강한 루틴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아, 네. 제가 우선 이제
장기적인 레이스를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건 이제 처음 맞이한 오프라인 모닝스쿨인데 이 최근에 10개월 만금 프로모션을 하고 계셔가지고 여기에 저희 모든 하루를 맞추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 운동이나 여기 도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체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전에 끝까지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당연한 걸 수 있지만 저한테는 좀 가장 부족했던 온라인 컨택을 꾸준하게 하는 거. 여기에 집중을 제가 했을 때랑 안 했을 때가 제 현재 비즈니스 상황이 너무 컸다는 게 느껴져서 여기에 다른 방법에 눈 돌리지 말고 여기서 결과가 날 때까지 하자 하면서 이거를 먼저 중심적으로 나머지 것들을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랑앤라브에서 알려주신 꿀팁들을 적용해서 소비자 명단 관리를 다시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쌓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제 알려주셨던 그 동그라미를 계속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성공자의 모습으로 갇혀가니까 아, 이렇게 팀을 만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요즘 느끼는 요즘입니다. 네. 어, 사실 어떤 강의를 들으면 뭐 한 가지로 적용을 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차현 선생님의 강점이 그 강의에서 적용할 만한 점이 있으면 바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고 내 거를 만드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즈니스는 100m 계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또 길고 넓게 뛸 수 있는 체력과 루틴을 스스로 찾아가시는 모습이 이 비즈니스의 진심이시구나. 어, 진짜 그 열정과 안정적인 루틴이 만나니 진짜 무서워지겠다. 그렇게 정말 무섭게 2024년을 시작하고 계시죠. 사장님 마지막으로 사장님 2024년 어떤 걸 이루고 싶으신지 일단 랑앤라이브 사장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아마 댓글로 수많은 응원이 올라올 것 같은데 목표 한번 외치고 마무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정말로 랑앤라이브 사장님들과 함께 PA가 너무 되고 싶고 2024년도 LG트리 저도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혼자 PA가 아니라 팀과 함께 팀 성장을 통한 PA가 너무너무 되고 싶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제가 먼저 만지비를 복제시킬 수 있는 우수 대리점이 되고 BR6000의 올바른 방향성에 따라 저보다 뉴스킨 성공에 미쳐있는 1대 16명을 상반기 안에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애기애들이 서장님들과 함께 무조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밝은 미소로 웃음으로 본인의 목표를 외쳐주신 만큼 사장의 목표가 2024년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랑앤라이브 사장님들과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랑앤라이브의 사장님의 멋진 스토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관계와 초대 더 랑앤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네, 오늘의 MC 원픽, MC가 원하고 MC가 선택한 제품, MC의 관점을 공유하고 MC 입으로 제품을 티업하는 시간이죠. 어제 뉴트리올 샴푸를 제가 티업했는데 지루성 두피염으로 제가 뉴트리올 샴푸를 티업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어제 제가 공지사항에서 설명드렸던 셀트렉스 이 플루이드를 좀 티업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뭐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흉터와 재생이 너무 좋고 이 집집마다 연고 대신 하나씩 갖고 있을 정도로 아시는 분들은 그쵸?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유통할 때 보통 이쪽으로 많이 유통하시는데 제가 이 셀트릭스가 한번 리뉴얼 되면서 업그레이드 되신 거 아시죠? 뉴트리센셜즈 라인이 진짜 이 프리미엄 라인 못지 않을 만큼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때 셀트릭스의 그 차별점을 들었던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아침 일과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기름에 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수분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유수분 밸런스가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셀트렉스 에센스는 그 들어가는 사람의 피부 성향에 따라서 이 셀트렉스가 하는 역할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건조한 사람은 수분 레벨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하루 종일 기름에 이 젖어 있는 사람은
유분 밸런스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피부, 이 피부에 따라서 이 셀트렉스가 들어가서 하는 그 역할들이 그 피부에 맞게끔 하는 역할들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셀트렉스로 기초를 하고 이제 메이크업을 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고 하루 종일 좀 산뜻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쪽으로도 티업 거를 하나 추가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 우리가 흉터 재생에 너무 좋은 거 많이 알고 있지만 그쪽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기 구매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셀트렉스 티업을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뉴스킨의 베스트셀러고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있는데 정기 구매를 걸면 이게 무료로 온다. 한번 체험해 볼 좋은 기회지 않을까라는 멘트를 던져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일반 구매에서 정기 구매로 전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MC 원픽 셀트렉스 에센스입니다. 자, 공지사항입니다. 오늘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오직 정기 구매에서만 TR90 벌크 쉐이크, 이 바닐라 초코, 이 벌크 쉐이크 두 통이 판매가 됩니다. 자, 근데 그냥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 일반 한 포 한 포 가져다니면서 먹기 너무 좋지만 이 벌크 쉐이크통 활용법 아침에 그쵸? 그리고 내가 스푼으로 뜨니까 나만의 양을 잘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들 가져다니는 거 따로 포로 챙기시고 이 집에서 이 벌크 쉐이크통 정기 구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성의도 시간입니다. 어제 명단에 5명, 최소 5명 더 추가로 리스트업 해보는 시간 가졌을까요? 사장님들 어떠셨어요? 오늘도 역시 추가로 5명 더 명단 리스트업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장님의 그 추가된 명단을 또 어떻게 비즈니스로 효율적으로 전개할지 어, 또 꼼꼼히 알려주는 메인 게스트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의 성의도는 다시 한번 오늘 명단 노트에 5명 더 적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게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사장님은요, 여러분들이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분을 보면서, 진짜 단단하신 분이다. 이 내면이 단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줄곧 해왔던 리더 사장님이십니다. 단단하지만 유연하고, 네. 진중하지만 편안한 리더 사장님이시죠. 우리 이주연 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간단히 랑앤 라이브 사장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죄송해요. 목이 메이네요. 안녕하세요. 에이스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이주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랑앤 라이브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사장님과 이 공간에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네. 사장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가 뭐 관계와 초대, 또 그 안에서 디테일을 좀 설명드리자면 한 사람을 초대하고 리더로 안착하기까지의 이 프로세스를 좀 공유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이 부분에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제 관계와 초대라는 그 대주제를 듣고 이주연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초대와 관계, 그러니까 관계와 초대는 별반 다를 게 없다. 사실 같은 거다. 예를 들면 초대를 잘하는 사람이 관계를 못할 리가 없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초대를 못할 리가 없다. 근데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저 공감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가 어떠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사장님의 입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저 리허설 할 때까지만 해도 한 개도 안 떨렸거든요. 근데 아, 제 이 화면을 보지 말아야지 다짐했는데 너무 제가 궁금한 걸 못 참아서 화면을 보는 순간 제가 몇몇의 제가 존경하는 리더 사장님을 발견하고 아, 약간 제정신이 돌아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제 견해임을 밝히고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여쭤보셨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 네. 초대와 관계에 밀접한 그 상관관계? 사장님이 네네네. 생각하는, 사장님의 생각? 네. 제가 제정신이 돌아오기 전에 그 PPT를 빨리 띄워주세요. 네. 네. 자, 요겁니다. 네. 어, 일단, 저는 관계를 잘해야 초대할 수 있고, 또 초대를 잘해야 리크루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대와 신뢰관계를 잘 형성하고 초대를 하는 것과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나의 갈급함으로 초대할 때에는 확실히 초대 확률이 많이 달라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니즈 파악을 잘해서 초대하는 것과 막 초대하는 것은 리크루팅의 확률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초대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어떻게든 사업 설명에 안 쳐야 된다. 그러니까 초대가 굉장히 무거운 일이다. 라는 그 어떤 기본값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생각 자체가. 어, 이 사장님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초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만이 초대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나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문화라든가 등등 굉장히 많은 곳에 올 수 있게끔 하는 그 실력이 초대인데 사장님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초대란 그리고 초대를 잘하고 싶은 사장님들을 위해서 어떤 노하우나 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초대를 잘하고 싶으면 저희 스폰서님들과 선배 사장님들의 명언이 있잖아요. 저희가 늘 이제 스폰서님한테 저 PA 가고 싶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매번 한 재차 여쭤보시는 진짜 가고 싶냐라고 몇 번을 여쭤보신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이 진짜 초대를 잘하고 싶은가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음, 거기서 중요한 건 초대는 성과를 확장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트립을 예로 들자면 첫 트립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그 맛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트립을 다녀온 스폰서나 형제 라인의 후기를 듣고 비전을 키우기도 하고 또 그 장소를 저희가 많이 이미지화를 시키죠. 이미지화해서 가고 싶은 마음을 먹게 하는 것처럼 약간 초대의 확장성을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주변에 초대를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팀이 어떻게 초대를 함으로 인해서 확장이 되는지 간접 경험해보시는 그런 부분이나 또 시스템에 초대를 해서 내가 이해는 잘 되진 않지만 일단 시스템에 초대를 잘 협업해서 해서 확장되는 맛을 빨리 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을 많이 드려요. 음, 그리고 이건 제가 예전에 저는 초대를 잘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왜냐면 제가 뭐 하나를 익힐 때 한 5번, 10번은 들어야 그 내용이 숙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이 비전을 전달할 수 없음을 제가 너무 크게 저의 한계를 느끼니까 뇌회로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초대해서 잘 비전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가 거의 뇌가 풀가동이 그쪽으로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무지막지하게 초대, 뭐 대뜸 초대, 막 초대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걸 하면서 그 시행착오들을 추려서 나름의 초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 초대 루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하기 전에 저는 그 48 트레이닝을 카피해가지고 장명한 그 48 투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48 투노에 대한 그 몇 가지 리스트를 추려놓은 건데, 제가 이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그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제가 그분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함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알아야 뉴스킨에서 그걸 이뤄줄 수 있는 도구를 쥐어줄 수 있거든요. 전 그게 리크루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진행을 하는데 평소에 제가 제 별명이 물음표 살인마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하면서 누굴 죽이진 않지만 질문의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방대한 편이고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예를 들면
갑자기 태용 씨,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이렇게 훅 들어오는 질문을 하면 다소 놀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앞으로 나아가는 질문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점진적 접근법 질문 리스트 굉장히 거창하게 제가 적어놨는데, 예를 들면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예를 들면 태용 씨 평소 즐겨 먹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제가 옆에 관심이라고 적어뒀는데, 예를 들면 상대방이 중국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저희 강변센터 푸드코트에 진짜 맛있는 짜장 탕수육이 있거든요. 제가 사드릴 테니까 오시면 밥 한 번 먹어요라고 할 수도 있고, 치킨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 생일에 치킨 쿠폰을 보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저의 그 작은 관심이 그분에게 신뢰 또 감사함으로 쌓여서 추후에 초대에 응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태용 씨 쉬는 날 주로 뭐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뭐 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아요? 라고 물으면 그분이 저는 뭐 할 때 제일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예를 들면 저는 쉴 때 주로 등산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축구를 해요? 혹은 여행 가는 걸 좋아해요? 라는 답변을 받으면 제 와이파이는 어디로 켜지냐면요. 이번 에이스 등산 모임 하는데 초대를 해야겠다. 이번에 에이스에서 축구 모임 하는데 거기 초대를 해야겠다. 그리고 여행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뉴스킨에서 보내주는 트립을 아주 좋은 타이밍에 스토리텔링 해야겠다 하고 제 뇌에 데이터를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태용 씨 매너 배려가 몸에 배어 있던데 혹시 장남이에요? 이게 다 그렇진 않은데 확률적으로 장남이나 장녀분들이 돈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서 약간의 호구조사, 호구조사를 하면서 이분의 욕구를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때 많이 쓰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태용 씨 같은 아들을 원하면 어떻게 양육을 해야 돼요? 뭐 이런 거는 계속 무거운 질문을 하다 보면 약간 숨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농담도 주고받고. 그리고 제가 가장 듣고 싶은 거, 태용 씨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라고 제가 제일 듣고 싶은 질문을 마지막에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답하시기 좀 더 수월하게 제가 먼저 운을 띄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용 씨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1초, 2초 텀 두고 전 돈과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인데 이렇게 이게 음, 이 답변이요. 제가 아까 방금 여쭤본 답변이 뉴스캐너가 아니고서야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의 가치를 먼저 운을 띄움으로써 약간 막연했던 답변에 상대방은 무언가가 선택지가 생겼고 또 제 가치를 먼저 들었잖아요. 그 들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가치를 자연스럽고 쉽게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추려놨지만 질 좋은 질문에 몇 가지를 하면 거의 그분의 대서사가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의 질문만 했을 뿐인데 저는 그분이 태어나서부터 뭐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 이렇게 그 세월을 보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원했지만 의도는 했지만 의도치 않게 더 많은 것에 대한 그분의 니즈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컨택자의 반응이 또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컨택자 반응에 따라 초대하는 플로우 차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1순위로 이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익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수익에 관심이 있는데 많은지를 체킹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배움의 자세도 좋은지에 따라 제 에너지를 분배해요. 이거는 우리 리더 사장님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고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명단 분류하는 방법이 리더 사장님들보다 약간씩 상이하게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툴 안에서 약간의 저의 그 생각을 가미를 하면 일단 제품에도 이건 제 기준이에요. 상대방의 니즈, 아까 질문을 통해서 니즈를 파악하고 이 사람이 제품에도 사업에도 둘 다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C명단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제 에너지를 2% 정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 2%의 에너지면 A, B 명단에게 할 일을 다 마치고 났는데도 시간이 남는다거나 잉여 시간에 연락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비즈니스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지인분들이 이 영역에 많이들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그들은 제가 강변에 사무실을 냈다는 걸 제가 이미 SNS에 대문짝만하게 매번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강변에 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 지인들은 강변 부근에 오면 내가 지금 강변 부근인데 우리 오늘 저녁에 만날래? 라는 문자를 종종
보냅니다. 그럼 저는 나의 그 나와바리로 초대를 해야죠. 나의 그 바운더리로. 그래서 저는 우리 센터로 와. 그래서 센터 한 번 오픈했는데 한 번은 와야지. 그리고 강변뷰 미쳤다 하면서 강변뷰 사진을 보냅니다. 로비는 오픈되어 있어서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우리 사무실 오픈해서 센터 오픈해서 놀러 와 그러면 이 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장님들께서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내가 그 내 지인 중에 보험하는 지인이 주연아 우리 그 보험하는 사무실 한번 놀러 와 이러면 놀러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전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사전 설명 없이 그냥 막연하게 센터로 놀러 와, 뭐 사무실로 놀러 와 이러면 어쨌든 사무실이라는 센터라는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어떤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약간 프리로 외국인 그 외국 회사처럼 약간 이렇게 프리하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많이 심어줍니다. 그래서 로비는 오픈되어 있어서 일반인 분들도 많이 놀러 와. 뷰 보러도 많이 오고 사진 맛집이라 약간 63빌딩 전만대 보듯이 그렇게 많이 놀러 와라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은 곡선을 많이 깔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잘 됐다. 이분들은 이제 제품에도 사업에도 관심 없다고 저한테 일단은 표현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이 에너지는 많이 쏟지 않지만 혹여나 어떤 환경에서 노출돼서 그 사람에 대한 터닝 포인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에는 초대를 하는 편이죠. 만약에 그날 뷰티 클래스가 있다면 잘 됐다. 오늘 그 뷰티시연 내가 해야 되는데 모델이 없었는데 네가 하자. 뭐 10만 원짜리 관리야라고 뭐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품에는 관심이 있는데 사업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은 보통 B명단으로 분류하고 한 8% 정도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익에는 관심은 없지만 어쨌든 저에게 제품을 사용해주는 감사한 그 어떻게 보면 정기구매 고객님들이시잖아요. 저의 자산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래서 이분들은 아직은 수익에 관심이 없다고 하셨지만 제품이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분들이 현실 점검이 됐을 때 타이밍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분들은 이미 제품과 이제 저로 이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제품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초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사업에는 관심 없다 그러고 제품을 쓰고 있는데 계속 사업 세미나에 초대를 하면 그게 막 초대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연락이 끊길 수도 있겠죠. 부담이 돼서. 근데 저한테는 제가 충분한 보상 설명을 했는데 주현 씨 저는 사업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현 씨 돈 많이 버세요. 이런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분들에게 언제든지 타이밍이 올 수 있게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타이밍에 타이밍을 당길 수 있게 저희 연합 강의장에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이날은 제품 강의, 이날은 사업 강의. 비전 세미나도 나눠져 있잖아요. 자영업 초대, 유감함 초대, 백만장자 초대. 대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연결을 초대를 합니다. 근데 제품 강의 치고 제품만 쭉 하시지 않더라고요. 본인의 마이스터리 꼭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언제고 타이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대해서 타이밍을 당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저는 제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가 잘 교육되어야 정기 구매도 끊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연합 강의장이나 제품 강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줘서 교육을 하는 편이에요. 거기에 이제 마이스토리 녹아져 있고 그리고 뷰티 클래스에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저희 팀원들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으로 뭔가 녹아들 수 있게 그리고 팀 식구들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많이 해둬요. 그러면 처음 와도 어색하지 않게 잘 융화가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그 중요한 타입인데 제품에도 관심이 많고 수익 창출에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욕구도 있고 자세도 좋다면 완전 리더님이시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90%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분들과는 그 최근에 조규철 스폰서님께서 공유해 주신 그 랑연 LOI 그 Q2 과정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걸 신나게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제가 유형별을 나눠서 시스템별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앞서서 사장님이 이야기해주신 4820,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어, C 타입인지 B 타입인지 A 타입인지 조금 분류를 스스로 해놓으시고 각자 분류가 되었다면 초대 멘트를 다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 맞습니다. 질문의 질이
이 디테일이 다르니까 확실히 그 상대의 니즈가 파악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사장님? C타입의 사업자가 그냥 2% 에너지를 쏟고 사무실 초대나 뭐 문화 초대가 가볍게 되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제품에 관심이 생기거나 사업에 관심이 생겨서 BA 타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있습니다. 많이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확률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초대 전략들을 사람마다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게 확실히 필요하구나. 그리고 앞선 그 질문들, 사실 저는 쉬는 날 주로 뭐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쉬는 날 주로 뭐 하면서 스트레스 푸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 굉장히 또 하나의 단어만 들어갔는데도 또 생각하게 만들고 답변을 하게 만드는 그런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용 씨 같은 아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사실 이주연 사장님한테 한번 그 사무실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저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초대 전략에 있었던 칭찬이란 거 제가 진심을 지금 기반으로 한 전략. 예. 오해하지 마시고. 진심을 기반으로 한 전략. 네네. 네. 그래서 저거 내가 들었던 질문인데 이거 제가 오늘 진행하면서 퍼즐 조각에 맞춰지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그 네. 질문은 사장님한테밖에 안 했어요.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들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겹치시는 분 계시면. 네, 장난이고요. 혹시 그렇게 해서 사장님, 어, 그 초대 대상자가 뉴스킨 문화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순간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장님만의 사전 작업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 김영숙 사장님께서 어제 메인 게스트로 나오셔서 엄청난 명언을 해주셨죠. 관계 유지라는 토양에서 리크루팅이라는 꽃이 핀다. 어제 듣고 진짜 감탄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그 연이어서 비유를 좀 들자면, 새로운 씨앗이 우리 토양에 들어왔을 때, 그 이질감이 좀 적게, 그리고 죽는 씨앗보다는 싹 틔우는 꽃이 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 그 토양에 대한 환경 조성을 웬만하면 이제 신규분들이 오시면 많이 어색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신규분들이 재초대가 되어져서 오는 키포인트는 일단 즐거워야 되거든요. 이곳에 오는 게 즐겁고 오고 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분들이 빠르게 이 토양에 적응할 수 있게 약간 비슷한 그 스토리를 가진 사장님들의 스토리텔링을 해서 동질감을 만나진 못했지만 그분과 이 초대자분의 동질감을 미리 형성을 해놓는다든지 그리고 아직 만나지도 않은 형제 라인과 이제 제가 초대를 하면 곧 만나게 될 형제 라인과 스폰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어떤 인품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당신에게 어떤 이득을 줄 건지. 요즘에 사람들이요, 그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점점 더 이런 표현 야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요즘에 제 마이스토리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그 특히나 더 층이 30대 초반, 20대 후반, 20대 초반으로 갈수록 이 집중력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1분 마이스토리 이렇게 마이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마이스토리를 잘 안 들어요. 제가 요즘에 사업 설명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 나의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동공이 돌아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되고 그 사람이 궁금해할 때 제 마이스토리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그 음. 관계 유지, 그 토양의 씨앗. 그쵸, 그쵸. 네. 토양의 씨앗. 그래서 형제라인들과 그 스폰서의 동질감을 이제 형성해 놓는다든지, 그리고, 그 스폰서님과 그분들을 만나면, 초대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되려면 그 사람이 이 센터에 왔을 때 내가 뭘 얻어갈 수 있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 니즈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을 만나면 내 인생에 엄청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고, 내 삶보다 지금 좀 더 업그레이드 될 거고, 내가 여기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소득이 좀 더 창출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미 만나기도 전에 이 라포가 형성되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 받은 거죠. 그런 분위기가 나게끔 계속 스토리텔링을 해요. 대신에 그 사람이
원함에 있는 거 포커싱을 맞춰서.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음,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사장님이 어떤 초대자, 그러니까 가망자겠죠. 가망 사업자, 나의 가망 사업가는 어, 이 강변 라이브 센터에 있는 웬만한 리더 사장님들의 전직을 모르는 경우가 없다. 왜냐면 내가 다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초대했기 때문에 확실히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실에 처음 낯선 조직을 이렇게 마주하게 된다면 조금 어렵고 좀 어색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그 사전 스토리텔링을 미리 하시니까 조금 그때 말씀하신 저분이구나라는 그 편안함. 근데 사실 이것도 궁금해요. 이게 뭐냐면 사장님이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스토리텔링을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텔링을 이제 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수용력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듣는 어떤 그쵸. 그 귀가 그쵸. 있어야 될 건데 그거를 좀 편안하게 여러 명 말씀하실 수 있는 사장님만의 좀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음, 많은 사람의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이것도 다 그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비언어적인 요소 있죠.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눈 초점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 사람이 시계를 본다든지 사장님들 느끼실 거예요. 비언어적인 그 액션이 얼마나 큰 시그널을 보내는지 아마 배우지 않더라도 지금 본능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럼 음, 이제 그걸로 캐치를 해서 제가 짧게 그러니까 길게 무조건 길게 늘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게 48초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뭐 한 주제에 집중할 수 있는 게 1분도 아니고 48초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착하면 그냥 던지는 거죠. 지금 저분 보여? 저분 사장님이랑 동갑인데 지금 벌써 이걸로 뭐 연금을 300만 원씩 받고 이렇게 마련을 해놨다. 예를 들면. 그냥 음, 짧게 그가 원하는 중요 포인트. 그리고 저분 예전에 여드름 진짜 심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피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왔다면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정리한 모음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분 지금 보이냐? 피부 보이냐? 봤지?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을 보여줘. 너보다 더 심했지, 지금 여드름 피부가. 내가 이따가 저분이랑 좀 친분이 있거든? 시간 되시면 여드름에 좋은 거 조언 한번 해달라고 부탁드려볼게 하고 연결을 하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접점을 갖고 있는 형제 라인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음. 이거를 이제 많이 내가 연습을 해봐야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굉장히 쉽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호일러, 티업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리더 사님들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거야말로 이 실력이야말로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또 이 실력을 갈고 닦았으니 그 순간 그 사람의 어떤 집중력이 딱 저하되는 그 시점, 그러니까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상대가 내가 이제 말할 타이밍이 됐구나. 이런 그 알아차림,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이루어지려면 확실히 많은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건, 이 형제 라인 혹은 내 팀 사장님들을, 잘 티업할 수 있는 그 티업 거리들을 잘 찾아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스토리텔링을 많이 시도해 본다. 일단 이게 너무 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음, 저희가 예전에는 리더 스쿨 그리고 지금 에이스에서 PA 스쿨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담임을 진행하면서 전 신규 사장님들의 마이스토리를 엄청 집중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이스토리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금과 같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내가 뭐 자꾸 활용한다 그러니까 좀 못된 것 같은데 추후에 비즈니스 활용을 위해 그 사장님들의 마이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집중해요. 그래서 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데 제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는 것 같아요. 그런 음, 것들을 사장님들께서 마이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잘 모닝스쿨이나 뭐 연합 강의장 이런 데 가도 그 리더 사장님들께서 앞에서 맨날 마이스토리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많이 초대자한테 접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왔을 때 대박이다.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전 속으로 성공이다라고 생각하죠. 그 초대자에게 어떤 기대 심리를, 그 신비감을 주시는 거죠. 네네. 네, 이게 사실 뭐 이름만 잘 기억해도 감동인데 그 사람의 스토리까지 기억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뭐 여러 사업가들의 티업거리도 티업거리지만
이제 사장님들이 그 이주연 사장님이 대상자도 그렇게 다 기억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런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도 감동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초대를 해야 안착이 쉽고, 그러니까 초대가 되고 뉴스킨의 어떠한 가치든 하여튼 보는 게 좀 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대하고 리크루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초대하고 리크루팅 된 그 사람이 리더를 결단하고 그룹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방향성의 사업을 하는 리더 마인드. 자, 거기까지 안착하는 데 있어서 사장님만의 안착 가이드 플로우 차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 이 관계가 저도 어려운데 굉장히 섬세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진짜 최고의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기철 스폰서님께서 그, 그 뭐죠? 난로 같은 사이가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관계를 만들면 만들수록 더 깊이 와닿는 한 줄의 문구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섬세한 영역이어서 계속 이제 뭐 토양 나오고 식물 나오니까 계속 그냥 거기에 빗대어서 빗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 관계가 다양한 식물을 기르는 작업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이따가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을 기르는 걸 생각해 보면 식물 중에서도 비교적 손이 많이 가지 않고 알아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음, 굳이 비교하자면 그런 식물이 한 10%, 20%의 주도적인 리더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머지 80%의 식물은 식물마다 물 주는 시기도 다르고, 물의 양도 다르고, 볕의 세기도 다르고, 분갈이의 시기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식물은 전 한 번도 식물을 잘 길러본 적이 없는데 어떤 식물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죽고요. 어떤 식물은 햇빛을 너무 많이 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이제 경험으로 통해서 감각적으로 터득해 가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애정과 관심이 진짜 많이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상대를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MBTI 전문 과정을 공부 중이에요. 저를 음, 위해서. 제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근데 그 요즘에 재미 삼아서 하는 뭐 ENFP는 사교적인 뭐 활동가형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해요. 그 네임 붙여놓은 거 좀 다 찢어버리고 싶대요. 그 타이틀 아, 씌워놓은 것 좀. 그래서 그 MBTI 과정을 어제 심리학에 기반된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 사람의 성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기준으로 나눠놓은 이건 제 기준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 리더의 안착 플로우 차트 3단계가 있는데 이제 좀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쇼더 플랜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팀도 쇼더 플랜을 많이 하는데 쇼더 플랜을 좀 인용하자면 슈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그로부터 3단계까지, 그로부터 3단계까지, 그로부터 3단계까지, 그로부터 3단계까지 파트너가 나오면 내가 좀 다른 라인에 힘을 써도 되는 정도가 된다라고 계속 3단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는 안착의 기준은 파파만이 그분으로부터 3대까지가 나오면 저는 그분을 셀리더로 보고 또 그분이 비로소야 첫 번째로 안착되었다라고 마음에 새깁니다. 제 마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본인의 3대 파트너를 그러니까 본인의 3대 파트너의 안착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한 사람이 안착되기까지 그 내 파트너의 1대, 2대, 3대까지 뎁스가 내려가야 된다는 건데 또 이분이 그 3대 파트너의 안착까지 고민한다는 건, 그 4대 파트너의 안착까지 고민한다는 건 그분이 본인의 6대, 7대까지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와이파이가. 그래서 이 부분이 본인의 6대, 7대 그 이상까지 뭔가 와이파이가 확장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는 상태를 보고 저는 그분을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뭔가 그 레그를 내리려고 하고 그런 상태를 보고 그분을 포인터 리더로 제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이제 저도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두 번째가 가능하면서 그리고 개개인의 다름까지 인정되는 상태를 저는 그룹의 리더라고 생각해요. 이건 저 개인적인 견해예요.
네, 그래서 저도 진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이 다름이 왜 이렇게 인정이 될 듯 안 될 듯.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리더의 네. 안착을 나누자면 제가 이렇게 해서 플로우 차트로 그냥 제 마음 안에 새기는 것 같아요. 음, 에그를 확장할 보통 때. 마지막에 저희 사전 미팅 때, 이주연 사님께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 그룹 리더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다름을 인정하는 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문제라고 함은 다름에서 온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 다름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다른 건데 그게 이렇게 인정이 안 되는가? 네. 이거를 설명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다름은 다른 거다, 오직. 이거를 좀 이해시키는데 사장님이 자주 하셨던 말이 있으세요? 말보다는 이게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말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팀 내에서 재미삼아 그 성격 유형별 검사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테스트를 많이 해요. 그리고 사장님들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강점혁명 있잖아요. 강점혁명 사이트에 들어가면 좀 몰랐나 봐요. 저희가 7만 얼마에 했는데 8만 얼마인가 지금? 그 정도 가격에 구매를 하면 강점혁명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과학적이냐면 질문지를 보고 내가 고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고민하는 시간까지 내 성격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나의 강점과 취약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강점혁명을 하고 서로 돌려보는 거죠. 근데 음, 처음에는 이게 이제 막 입문했을 때는 남의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 것만 봐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의 그 개개인의 특성을 알려고 많이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이해까지는 아닌데 인식의 단계까지는 오거든요. 근데 인식이 되다 보면 이해가 되는 순간이 또 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도 하고 뭐 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도전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편입니다. 네. 사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이다. 그리고 각자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또 팀이 있는 거고 그 팀의 힘을 받아서 내가 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팀 내에 잘 이해시키고 복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방금 이주연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이주연 사장님께서 어, 초대부터 그쵸? 초대부터 사람의 유형별 사람을 파악해서 어떠한 초대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가 또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안착까지 이 3대까지 뿌리 내리는 그 확장을 원하는 그룹 리더, 다름을 인정하는 그룹 리더까지 그 모든 어떤 초대부터 리더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초대와 관계는 사실 다를 게 없다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이 모든 과정, 안착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아낌없이 공유를 받았고, 이거를 저희가 실천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만나면 저는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까 이주연 사장님이 알려주신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니즈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많이 할 것 같고, 티업도 많이 하고 다닐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실력을 좀 올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랑연 라이브 사장님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랑연 FM 들으면서 매번 느끼는 감정인데, 그 랑연 FM 리더 사장님들 좋은 토양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 오늘 토양 샤라웃이 엄청 많이 되네요. 토양, 저희 오늘 그 토양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진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 사장님들의 좋은 토양이 있었기에 우리가 어, 별거 아닌 씨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쁜 꽃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져놓은 감사한 그 재인식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주연 사장님 오늘 아낌없이 노하우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넓게 멀리 보는 시간, 리더 스피치 시간입니다. 요즘 팩트를 일침하는 영상으로 더욱 뜨겁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좋아하는 비즈니스의 정석, 박현근 리더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에이스그룹 사업하는 박형근입니다. 네, 오늘 우리 박태웅 사장님께서 랑연 라이브 첫 MC 너무 긴장되실 텐데, 이틀째 너무 잘해주시는 모습 보면서, 어,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에이스 그룹이 이 랑연 라이브 참여하면서 또 저랑 박태웅 사장님께서 이 메인 사회로 뽑혔는데, 우리 첫 스타트를 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랑앤 라이브 주제가 여러분 관계와 초대입니다. 또한 올해 저희 랑연 그룹의 방향이 리크루팅 조직으로의 전환이에요. 오늘 메인 강사인 이주연 사장님께서 또 관계와 초대 관련해서 디테일한 멘트까지도 전달해 주셨는데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뉴스킨 사업의 본질은 사실 리크루팅입니다. 이 뉴스킨 안에서 매출을 잘 못하지만 초대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은 있어도 초대를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초대와 초대할 시스템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대본을 했는데 대본하고 매출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잠재적인 리크루팅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소비자로 만들고 끝난다면 이게 팀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업하면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소비자로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제품이 궁금해서 오늘 저를 만나려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나기 전부터 저 사람을 어디에 초대하지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강한 와이파이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번 달에 내가 초대를 집중할 세미나가 뭐가 있지? 그리고 명단이 누가 있지? 그리고 그 명단을 적어놓고 들여다보고 만나서 관계를 맺고 초대 멘트를 던지고 이런 행동을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는 초대가 팀 분위기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랑연 그룹 분위기가 이 초대에 혈안이 돼 있는 분위기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사업하면서 관찰을 해보니까요. 이게 그룹이 늘어날 때 팀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늘어날 때 이게 확 늘어나고 또 멈춰 있으면 또 계속 멈춰 있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것은 이 상위 리더부터 포인트 리더 그리고 팀원들 모두가 이 초대를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잡아가고 실제로 초대를 해내는 사람들이 팀에 많아질 때 이게 이제 선순환을 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 랠리에 과거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다가 그 해에 랠리 인원이 100명이 갔던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그때를 돌이켜보면 제가 저희 팀에 이제 집중시켰던 게 우리 1년 동안 각자가 100명한테 사업 설명을 하자. 100명한테 초대 멘트를 던지는 것을 1년의 목표로 가져가 보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저 혼자 이야기하는 느낌이었는데요.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생기고 그들이 팀이 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나머지를 동기부여 시키더라고요. 또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거기에 집중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또 매달 팀원 모두가 어디에 초대할지, 누구를 초대할지가 머릿속에 꽉 차 있을 때부터 1년 동안의 이 폭풍 성장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월 17일, 18일 저희 연합 랠리가 있잖아요. 그때가 우리의 첫 번째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라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연합 강의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수요일 초대 세미나 있고 또 토요일 날도 초대 세미나가 있죠. 또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도 초대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강사가 누군지 체크하시고 또 누구를 초대할지 명단 작성하시고 그 명단을 계속 들여다보시고 또 계속해서 그들을 컨택하고 만나시면서 초대 멘트를 적극적으로 던지시는 사장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월 17, 18일 연합 랠리 때
여러분들이 랠리다 보니까 완전히 생신규를 거기에 초대하기는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부터 한 달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지금부터 매주 매일 간격으로 어디에 초대할지, 누구를 초대할지 계속해서 와이파이를 켜고 그것을 팀의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시면서 3월 17, 18일 연합랠리 때 여러분들 각 팀 초대 목표를 정하시고 우리 팀이 몇 명이 가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와 함께 17, 18일 날 여러분들 첫 번째 성적표 좋은 성적 받으시는 우리 사장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초대 와이파이를 항상 켜고 있어야 된다. 특히 한 사람만이 집중해서 이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그 분위기와 기세, 에너지가 형성되고, 그 에너지의 선순환이 우리의 성적표에, 성적을 좋게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쪽으로 초집중해서 오늘 저희 관계와 초대의 주간을 보내는 만큼 사장님들이 이번 주만이라도 이 티업 거리 그리고 강사 등등 체크를 잘 하셔서 초대를 많이 하시는, 그리고 3월 17일 날 연합 랠리 말씀해 주셨죠. 거기에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랑연 라이브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더 스피치 해주신 박형근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엔 초대를 하고 컨택을 하고 등등 하려면 명단이 필요합니다. 맞죠? 오늘 다시 한번 명단 노트 꺼내서요. 명단 최소 5명을 더 리스트업 해보는 시간 가지길 바라면서 오늘 랑연 라이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돌아가서 리더 만나 네, 제가 참가자 음소거 해제할 수를 허용할 테니까 여러분들 인사하시고 오늘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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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